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하지만 어떤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. 이 음양이라고 하는 이것도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. 그전에는 제가 이런 게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부록 앞 페이지에 제일 앞에 보면은 일단은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이전에 한번 인터뷰를 드리고 글을 쓴 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보다 더 이해가 쉽고 좀 더 간결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얘기를 또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근데 요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제가 그 출판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김진명 작가가 쓴 천년의 근서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더라고요. 물론 제가 김진명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책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나라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한자라는 게 그 한자에 대한민국에서 한자라는 게 과연 중국에서 쓰는 그 한족과 같으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신화를 일컬어서 그 밑에 있는데 우린 그 전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우리가 한씨가 있고 김씨가 있고 여러 성이 있듯이 우리의 성은 어디서 온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약간 추리소설처럼 썼는데 저는 그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아래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거다 이걸 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대왕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전 왕이라든지 그 전 세제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. 문학이나 예술은 뭐 같은 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쯤 읽어보시면 또 다른 거지만 조금 더 그 한글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우리는 모르면 그냥 남의 얘기를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우리가 모르면 서양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르잖아요. 한문을 누가 처음에 썼고 만들었는지.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한국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그분도 그래요. 선생님도 이제 한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자화된 우리말을 같이 이제 접목하시면 보다 더 풍부해질 것이다. 그래서 저는 꼭 한자로 된 것을 우리말로 풀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막 자유평등 이런 거를 자유를 우리말로 풀면 뭐겠어요? 자유. 자유. 스스로. 그게 이제 한자를 쓴 우리말로 푸는 거예요. 스스로 자자 그런 유자거든. 자유가. 그러니까 한자를 떠나서 우리말로 그냥 풀면. 이게 우리 생각이 참 없었다는 얘기야. 우리 생각이 있으면 그동안의 것들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없으니까 한자 생각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. 생각 자체가. 그 자유, 평등, 건강, 행복 이런 거를 우리말로 한번 풀어보세요. 건강, 행복, 자유. 그게 자기 생각을 찾아가는 출발점이죠.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건강이라고 그랬을까? 태어날 때부터 행복이라고 그랬을까? 이제 중국에 사신을 많이 갔다 오면서 행복과 건강을 빌려왔겠죠. 그 전에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? 이게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출발점이에요. 오늘 집에 가서 행복, 건강 찾아갖고 찾기 뭐하니? 지금? 일단은 찾아본다 그러는데 찾는 사이에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? 수영을 왜 했어요? 사물에 접근은 첫 번째 모양이거든요. 우리는 사물을 접근할 때 모양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눈으로 접근한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길들여지면 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접근해요. 배운 것으로 접근한다. 그러니까 보이는 실체에 대한 질문이 가장
가장 중요한 질문. 이 수염은 IMF가 왔을 때 길렀어요. 왜 IMF 왔을 때 길렀냐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은행 다닐 때 IMF는 은행원의 입장으로 보면 경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. 경제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36년에 일본에 귀속되는 것보다 IMF에 귀속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신문을 오래 가지고 늘 품에 넣었거든요. 왜? 이것이 내가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기초문이거든. 그때 내가 혼자 반항할 수 있는 것은 수염을 기르는 거야. 이제 그래서 수염을 길렀고 나와서 기르다 보니 자르는 것보다는 멋있는 것 같아요. 기르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자기 신체에 대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기 때문에.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일제시대 전에는 수염을 기르고 뭐 다 상처도 쓸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일본의 잔재기도 한데 저희가 이렇게 주도라 그러는 여러 가지도 그렇고 뭐 그 흡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다 일제 약간의 그런 건 남아 있습니다. 사실은 옛날 걸 보면은 옛 글귀나 뭐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. 제 와이프도 그러지만 남자들이 수염 기르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나? 이래서 저도 이렇게 저는 가위로 자르는 게 왜 수염을 기르려고 하냐? 뭐 이런 얘기는 아직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예전에 36년 동안 뭐 일제에 처해 있었는데 IMF라는 걸 다시 한번 봤다는 데서는 또 뭐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서 또 유만석 작가님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며칠이 걸려요? 이거는요, 생각을 정리하는 거라서 시간의 개념이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한 생각을 가지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. 한 글자, 그러니까 한 단어, 단어를 선택하는 때도 아무런 늘리고 늘리는 게 단어인데 그 중에서 내한테 와 닿는 단어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그 놈을 이미지를 담으려면 이미지 모양을 담으려면 느낌을 담으려면 어떤 경우는 3년이 걸려요. 응? 3년 동안 앉아놨으나 생각하는 거예요. 그놈에다가 그럼 사랑이 뭘까? 사랑, 그 많고 많은 사랑, 그걸 어떻게 하나로 드러낼까? 이래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3년, 얼마나 걸리느냐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림을 그리는 요거는 뭐 한 달 정도, 그리기 위한 생각은 3년. 그럼 다 못해야 돼. 혹시 그림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가요? 자, 그게 누구에게 길들여진 질문이에요. 목표. 우리는 늘 목표치를 설정하고 다다른 다음에 평가를 해요. 목표가 없으면 못 사나요? 목표라기보다는 꿈. 목표보다는 꿈이 좋아요. 꿈. 자, 꿈은 평가할 수 있나요? 꿈은 각자의 그 어떤 목표치라고 해요.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늘 꿈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지. 그림을 그리는 목표. 현실적인 답으로 한다면 돈이겠죠. 유명해지는 거. 근데 그것은 좀 치사하지 않나?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참 치사해요.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목표가 있느냐? 이거 참 좋지 않는 생각이에요.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꿈은 뭔가? 이런 것이 훨씬 서로가 더 커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꿈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, 내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작품으로 본다면 그 결과물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져서 적어도 내 이름을 떠올리거나 내 그림을 떠올리는 사람은 행복에 물들었어요. 그게 꿈이고